재심사위원회 위원도 오래 하셨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하셨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혹시 역학조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간단하게 좀 여쭤봐도 될지. 정식 명칭이 역학조사평가위원회고요. 예. 이거는 안전공단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만든 조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평가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업무상 질병 중에 애매한 것들은 역학조사를 의뢰를 하죠. 그러면 그 역학조사를 대개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시행을 합니다. 시행을 하면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지만 그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. 한마디로. 그것도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하는데 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한 1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. 역학조사위원회 위원분들이 심의 한 건 하시는데 보통 얼마 정도 소요가 되시게 되나요? 이거는 굉장히 오래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 같은 경우는 위원회 3번에 걸쳐서 고민을 한 5시간, 6시간? 그만큼 민감했던 건. 민감하기도 하고 뭐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했는데 이거로는 평가할 수가 없다. 다시 조사해라. 그럼 다시 조사하고 뭐 이제 항공에 이제 방사선 노출돼서 암이 됐다는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경우는 한 몇 번 조사를 하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.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선례가 남아버리면 향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더 예민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? 그렇죠. 첫 판정. 네. 첫 판정인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민감한 경우도 있고요. 역학조사 단계에 보면 사실은 거의 뭐 한 1년에서 2년 막 3년 이렇게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조사가 오래 걸려서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건가요? 일단은 워낙 케이스가 많아요. 워낙 케이스가 많으니까 실제로 한 건을 조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실제 소요 시간은 대략 한 달 내지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워낙 누적돼서 뭐가 왜 한 달, 2달 걸리느냐? 그 현장 방문해야죠. 문헌 검토해야죠. 재해자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쪽 회사 인터뷰하고 필요하면은 작업 환경 측정을 새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질 같은 거 그 물질 분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그거만 하는데 그 한두 달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역학조사 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이거 부족해 다시 조사해. 맞아. 그러면은 또 한두 달 걸리는 거고요. 네. 야, 이게 수천 건이 밀려있는데 하나에 있어서 이 외근 일정만 며칠이 빠지고. 그렇죠. 그리고 그분들이 역학조사만 전담하는 게 아니거든요. 다른 일정을 생각을 하면은 한 6개월, 1년 정도 금방 지나가죠. 뭐 어쩔 수 없이. 예. 보시는 분들이 왜 산재가 늦어지는지에 대한 걸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드릴 말씀. 역학조사 평가위원회는 직업환경의학, 산업위생 전문가 한 10분이 몇 시간, 심지어 며칠에 걸쳐서 토론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. 정답이 없는 데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의견으로 내린 결론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결론 중에 이제 제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이제 저는 그냥 그 평가위원회 의견대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은 내 의견이라는 거는 10명 중에 1명의 의견이고 나머지 9분들 또는 더 많은 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낸 거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과가 질병판정위원회나 재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 이거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. 왜냐하면은 역학조사 평가위원들이 더 우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들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에 걸쳐서 토론 끝에 내린 결론보다 더 잘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작업 환경 측정 결과도 이제 같이 좀 제출하고는 하는데 가끔 근로자 말 들어보면은 작업 환경을 작업장에서 측정해야 되는데 밖에서 엉뚱한 데서 측정하고 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혹시 이게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. 그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을 다시 하죠. 역학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해자 인터뷰를 하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은 엉뚱하게 했다.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작업 환경 측정을 다시 하죠.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.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이 이제 유기용제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그 병에 걸렸는데
자가환경 측정 결과를 보면은 허용 기준 한 10%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, 노출. 네네.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아니다 그랬는데 그 근로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야간에 근무하는데 야간 작업을 안 한다 그랬어요. 회사에서는 우리 야간에는 작업 안 한다. 근데 이분이 야간에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야간에 그 기계를 세척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. 유경제. 다시 이제 측정을 했죠, 야간에. 그 사람 그 일하는 거를. 그랬더니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이제 노출이 돼갖고 그 사람이 승인을 받았는데, 근데 이제 그걸 자가방진 측정하는 사람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회사에서 야간에 우리 작업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전혀 고려가 안 된 거죠. 직업성 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해 요인이 옛날에 노출됐던 게 이제 잠복기 거쳐서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러면은 그때 당시 노출됐던 그 유해 요인들을 조사할 때 자료들이 많이 소실되거나 작업 환경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거나 그런 까다로운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제일 좋은 건 자가방역 측정 결과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뭐 한 30년 전에 폐업한 사업장에 자가방역 측정 결과가 있을 턱이 없잖아요. 네.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그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구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사한 업종에서 30년 전 자가환경 측정 보고서가 있다. 유사한 업종 거다.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비슷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고, 옛날에 이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그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도 참고를 하죠.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 공장에서 일을 했다. 그럼 그 유사한 공장들을 연구 보고서에 이제 보고를 한 사례가 있으면은 유사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.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노출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덜 노출됐을 수도 있고,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죠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과거 부산에 이제 성면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성면 관련 암에 걸리셨는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. 네. 많죠, 그런 사건들이. 성면 공장에서 일했다는 증거도 없고. 근데 정말로 우연히 그분이 그 성면 공장에서 단체 야유회를 하면 이렇게 뭐 플래카드 붙이고 사진 찍자. 그거 한 장 가지고 승인받은 사례도 있습니다. 근데 그만큼 또 성면이 그렇죠. 이제 성면은 이제 네. 워낙 이제 알려져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인이 된 케이스지만, 저는 그 조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얻어가지고 그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. 이게 몇 년 전 일이지만 디젤 배출 물질로도 저 폐암도 인정되고 심지어 이걸로 뭐 다른 방광암이나 이런 것까지 인정이 되고 있는데, 이게 그 산재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? 산재 인정 기준이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. 특히 이제 그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자꾸만 밝혀지니까 기존에 밝혀졌던 게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계속 조금씩 넓혀지고 있죠. 산재 특히 이제 그 업무상 질병 같은 거 승인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,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근데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분들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. 그런 경우 좀 안타깝고 그러는데, 재심사까지 올라오고 그러는 경우는 되게 이제 노무사들이 많이 이제 도움을 주시는데, 그 노무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성의껏 그리고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그 서류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좀 받습니다. 뭐 직업인의 윤리를 떠나가지고 정말로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만들겠다는 그런 뚜렷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직업적으로도, 그리고 그 재해자 한 명을 구한다는 그런 것도 가지시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 많이 가지면서 또 이 산재 일을 하지만 또 일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의식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까지 좀 들고 나가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